다음 사연 역시 굉장히 스펙이 좋은 남성분의 사연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제목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제목을 보내시는 분은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아는 상황일까요? 모르는 상황일까요? 모르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은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들으려고. 그러면 조언이라고 그럴까요? 박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살려달라고 하겠지. 예, 그럼 조언 부탁, 네 한마디 해봐라.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도움이 들면 되면 하겠다? 고맙고. 자, 그럼 패스할게요. 그냥 뜯어버리지 뭐 필요 없네, 이 사연. 그러면 안 들을 건데, 이 사람 어차피. 아니, 그러면 그 사연 없애버리면 지금 네. 이 대타로 준비한 없네, 사연이 필요 없어요. 없네. 빨리 읽을게요. 저는 30살 노멘티스트 트러스트형 성향의 남자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WPI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었고 최근에 고민했던 부분들과 매칭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관심을 갖게 되어 유튜브를 찾아보니 성향별로 상담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 내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성향별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고요. 아니고 우울증이다, 우울증 약 먹어라. 공황장애다, 공황장애 약 먹어라. 네. 그러면서 약만 처방하는 그 정신과는 다른 상담을 한다는 뜻에서 네. 그 사람의 성향에 근거한 해법을 하지 네. 아주 중요한 걸 너무 그냥 가볍게 이 사연을 그래요? 이 보내신 네. 분이 근데 언급을 하는 것 이분도 같았어요. 조언 부탁합니다 하면서 뭐 이 친구가 뭐 깊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러네요. 던졌는데. 그러네요. 네, 걸렸네요. 저는 지방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이 어린 저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이 들키기는 게 싫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도 넓게 친구를 사귀기보다 몇몇의 친한 친구들과만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좋은 분이셨고요.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지만 다툼이 잦았고 그런 부분이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로 다가와 가족들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학창시절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칭찬을 받아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저는 19년간의 생활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향을 바꾸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동아리 대표도 해보고 방학 기간 중에 회사에서 인턴십도 하면서 학업보다 외부 활동과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시기까지는 저 스스로도 이전보다 발전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졸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개월 후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마냥 쓰러져 있을 수 없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기 위해 달렸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배부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저는 많은 생각, 불안, 걱정, 고민 등에 빠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서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찾고 싶습니다. 고민을 한번 시작하면 잠도 잘 못 자고 업무에 집중도 못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템플스테이도 해보고 선배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명상, 마음 수련, 운동, 독서 등 이것저것 하면서 계속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방심했을 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겨나는 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 순환 구조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더라도 스스로에 대해 계속 인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방향을 다시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이 고통이 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미끄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문직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지금의 모든 것을 버리고 훅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 인간의 의지나 열정은 금방 식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 도피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에 대한 객관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제 삶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네요. 재밌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럼요. 저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죠. 전문직에. 겪었던 30대, 40대의 삶이 네. 아주 절절하게 다가와요. 저도 좀 와닿는 거는 저도 그때 한참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요. 어느 수준에 딱 다다르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허함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허함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찾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버는 건 본인이 개그맨으로서 네. 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 사회 보고 이 다른 데로 많이 뛰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뛰어서. 그렇죠. 제가 본업보다는 사이드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벌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고, 네. 그런 경우에는 항상 진짜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동시에 할 때 네. 뭐 개그맨으로 잘 나가는 거는 행사 많이 뛰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조건을 맞추는 거지. 네. 개그맨으로서 대한민국의 개그계 또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다양한 방식으로 즐거움을 바꿔주고 또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진정한 개그맨으로서 내가 성장, 변화, 발전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이러다가 내가 배부른 돼지로 사는 건 아닌가 네.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배부른 돼지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잡혀먹죠. 그렇죠. 잡혀먹어. 훌륭해.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잡혀먹는 네. 그 안타까운 인고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빨리 교수님 만났어야 되는데 잡혀 먹고 나서 만나니까 아무 필요가 그렇죠. 없네. 남은 건 뼈다귀밖에 네, 없어. 지금 뼈다귀밖에 예, 없는데 살이 비계하고 붙겠나? 껍질은 있어. 어떻게- 근데 껍질은 싫어. 껍데기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 예.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커리어를 네. 좀 더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커리어 개발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이분의 지금 고민은 막 마음 수련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독서도 해보고 막 이거 어떤 고민들을 고민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풀렸다. 좀 뭔가 알 것 같다 하면 또 큰 시련이 또 오는 거예요. 풀렸으면 다음에 오는 시련을 자기 시련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를 성장하는 네.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그 때.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마음 수련이든 명상이든 운동이든 독서든 이거는 그때그때 좋다고 하는 다양한 방법을 발작적으로 본인이 사용을 했지 진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분도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저 스스로에게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면서 네. 자기의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네네. 제가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두 분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지금까지 이분이 사용했던 다양한 발작적인 방법들 중에 그 중에 빠진 방법이 뭐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지 이 사람이 더 나아져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이분이 자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사실은 이분은 던졌어요. 이미 나는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못 얻었죠. 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이거는요 가장 리얼리스트적인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이분이 로맨티스트와 트러스트 성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휴머니스트 성향까지 있어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네. 근데 이분과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건 이거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까 동엽 씨 마음이 안 이야기처럼 편한 거지. 이분은 마음이 안 편해요. 네. 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개그맨으로 활동한다라고 했을 때 다 네.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게 살기 위해서 개그맨으로 활동한다면 네. 그건 개그맨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직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네. 근데 진짜 개그맨으로서 잘 사는 분은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지 않고 야, 저 사람이 개그맨의 전형이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죠. 교수는 뭐 그러면 네.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교수는 그러면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안 할까요? 하겠죠. 전문직에 종사한다라는 걸 사람이 가지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는 전문직에 종사해서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누구나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인데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면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전문직을 빙자해 가지고 네. 아주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지. 그 자기가 하는 업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제 아는 분도 이게 고등학교 때인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막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버스 타면서 알았다 하더라고. 뭐라 카드를 딱 대니까 학생입니다. 딱 그랬대. 그래서 아 내가 학생이구나 하고 파악하고 갔다 하더라고. 내가 누구냐? 훌륭해. 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네. 버스에 있는 대부분 알아요. 학생인지 그러니까 일반인인지 생각해봐요. 네, 군인인지는 버스에 있는 네. 기계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그 신분 또 그거에 네. 대한 자기에 대한 통찰은 네. 그 기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네. 네. 여기서 그리고 본인이 학생이면 그럼 그 다음에 당신은 회사원입니다. 당신은 뭐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보통은 그렇게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일반 그냥 보통 네.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고 그러다 적어도 보니까 동엽 씨가 볼 때 네. 네. 나한테 이 사연을 보내주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규정 또 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표현에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사람 못 하죠. 그렇죠. 네. 이분은 의사면 그래 의사입니다. 네. 변호사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누군지 저 알았어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전문직에 고민하는 거지. 종사를 해도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의사,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으로 교수 뭐 이렇게 해서 됐다면 내한테 이런 사연을 안 보내죠. 보내지. 네. 근데 썰렁하게 지금 학생입니다. 그 지나갔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지나갔어요. 그랬을 때 네. 동엽 씨 정도 수준의 네. 이 놀라운 통찰력 있는 개그맨이라면 네. 내한테 당장 물어야죠. 박사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연에 나는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왜 딴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딱 찔러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야, 딱 하려는 찰나에 또 그거 얘기하시네. 그렇죠. 딱 물어보면 이제는 개그 그만 치고 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는데. 그렇죠. 딱 그랬을 때 네. 동엽 씨, 네? 아까 동엽 씨 본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줬잖아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이제 동엽 씨 깨갱하지. 위험성이 착하게 네. 되죠. 네. 근데 진짜 줬거든요. 음. 그런데 이분이 그냥 전문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문직도 예를 들면 이분이 변호사다. 네. 그러면 내가 어떤 답을 줬겠어요? 변호사로서 너는 왜 사니? 변호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진정하게 억울한 사람을 법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구나.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의 정의, 변호사의 존재 이유 또는 변호사의 직업적인 정의, 변호사법 1조 1항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문제는 변호사 1조 1항 여러분 인터넷 쳐가지고 변호사법 1조 1항에 변호사를 뭐라고 규정했는지 한번 봐요.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올 거예요. 왜요? 돈 받고 변호한다? 아니요. 차라리 돈 받고 변호사는 돈을 받고 변호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규정했으면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은 사실대로 규정했는데 네. 정의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뭐. 일한다. 아니잖아.
그렇죠. 바로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게 변호사 예. 업에서 규정한 1조 1항인 거예요. 아. 본인들이 아닌 모습을 본인들이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의사 뭐 윤리 규정 1조 1항 네. 있으면 우리가 늘 접하는 그 의사의 모습을 연상이 돼야 아니면 네. 그 반대 그 반대죠. 그 의사 협회에서 주장하는 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의사를 주장하겠어요? 경험하지 않는 의사를 주장하겠어요? 어떤 의사가 환자한테 칼 맞아 죽었어.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의사가 그만합시다. 네. 네, 갑자기 막 겁을 내 이제. 야,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네. 네. 아니 그랬을 때 바로 그게 그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직업이라는 건 그 직업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심리학자이자 심리 상담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럼 내가 심리학 연구를 하거나 심리 상담을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아니면 에이씨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뭐 다른 돈 벌 거 없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황 박사님이요? 네. 후자 아닌가요 요즘? 유튜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렇죠. 아까도 미팅 뭐 하려고 계속 뭐 돈 내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돈 들어왔다. 살찐 고양이님. 한국에서 돈 들어온다. 이렇게 하니까 돈 들어오네. 그 시간에 네. 내가 이 보내주시는 그렇지만, 마음을 제가 네.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데요. 네. 돈을 위해서 내가 할 것 같으면 네. 이걸 안 하죠. 안 하지. 알고 이 시간에 있죠. 돈 그렇죠. 버는 걸 하면 떼돈을 버는 거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찾을 수 있죠. 저는 저 시간당 네. 네. 기본적으로 항상 200만 원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아 시간당요? 네. 오, 네. 대단하십니다. 내가 20년 전부터 저는 네. 외부 강의 나갈 때 시간당 200만 원입니다라고 딱 이야기해요. 저도 행사 가면 저는 네. 이런 데 무대 한번 서는데 700에서 한 800 정도 이렇게 받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받고 싶은데 준 사람은 없어요. 아 그래? 안 줘요? 아무도 안 주더라고. 어? 내가 어디 시간당 600에서 700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 지금 시간당 얼마 받아요? 저도 행사 한 가면. 박사님만큼은 받는 거 같아요. 받아요? 아까 말했던 아, 그 그러니까 가격에서는. 내가 네. 그걸 한 게 네. 어디 지금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네. 어디 제 상황이 되게 비관적이네요. 아, 그 지금 도망 그렇게, 다니는 네. 노예하고 지금 우리 같은 지금 주인으로 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말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일이 많이 없어. 알겠죠? 됐죠? 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돼. 이쪽은 네. 아니 저 사람이 1시간 뛰는 게 내 한 달 월급이네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 생각하는 있죠. 노예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뛰기 위해서 네. 29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준비를 제가 15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년 내가 동안 못 1시간 벌었죠. 강의를 하기 위해서 30년 심리학을 공부했다라는 걸 네. 좀 생각해 그러니까 그 주세요. 당장 앞에 버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네. 어디에 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내 강의할 때는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앉아 있다가 네네. 내가 딱 강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친구가 누구였어요? 개그맨이었어요. 개그맨이었어요? 예, 누구 이름이라 밝히지 않고 생긴 건 내보다 더 못생겼고 내보다 덩치는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와가지고 내가 보기에 내보다 말도 못해, 내보다 생긴 뭐, 것도 엉망이. 근데 반응이 열광적인 거야. 열정이지. 사람들 좋아하지. 아, 내가 타고 오는 차 안에서 오는 내내 내가 대체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그 네. 행사 주최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한번 출연하는 거하고 내 강의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비슷하게 줬대요. 네. 박사님도 자기들이 아주 신경 써서 보증을. 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왜요, 왜? 아니 내가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감동 감하고 박사님 진짜 너무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이런 강의였다라는 그 반응이 나와야 되는 나와야 거잖아요. 되지. 예. 박사님이 그 관객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시잖아요. 아니 사실을 설명해 이분이 뭐예요 지금? 그 남자 이제 우리한테도 쫓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도망가세요. 다음에 걔는 우리한테 지금 가서 더 이상 쫓기려고. 나오기 네. 아니 내가 지금 우리 피가 되고 비슷하네. 살이 되는데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를 접목시켜 주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피 수혈 시키려도 주사 바늘 꽂을 때 얼마나 아프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항 박사님이 앞에 나와서 하고 갔기 때문에 맞아. 그 개그맨도 별로 안 웃긴데도 반응이 걔가 더 열광했을 거야. 열광적이었을 거야. 그냥 누가 가도 우리 도망자 가서도 열광했을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역시 동엽 씨는 본론으로 돌아오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본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네. 본인이 하고 있는 전문 직종에서 본인의 존재의 이유를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진짜 똑같은 개그맨으로 똑같은 의사로 똑같은 변호사로 일하지만은 저 사람이야말로 변호사의 대표적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또 내가 느끼는구나. 개그맨, 그래 저 사람의 개그는 많은 사람들이 웃지는 못하지만 웃고픈 개그를 하지만은 다시금 그걸 생각하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웃음이란 무엇인가, 슬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개그를 했다. 찰리 채플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돈과 나의 삶의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 박사님 말에 진짜 지금 갑자기 네.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강의를 내가 했어야 돼. 와 나 진짜 큰 울림이 있었다 지금. 제가 이때까지 못 찾았던 점이 제가 돈만 쫓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느 날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이게 재미가 나는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나는 누군지에 대해서 찾았는데 그럼요. 지금 딱 답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럼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아마 지금 여러 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하면 자기도 느낌이 올 거예요. 전문직이면. 그래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개그 할 때 네. 개그 하는데 대학로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워낙 유명한 개그맨들하고 같이 무대에 서다 보니까 맞아요. 유명한 사람들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죠. 왔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썰렁하죠. 썰렁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나와서 전단지를 그렇죠. 팔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하루에. 오. 그러다 보니까 내 본업은 개그를 하러 가야 되는데 중에 가서는 별로 반응도 없고 하니까 여기 가서 돈 버는 게 재밌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 같이 하던 애들이 다 TV에 나오는데 나는 계속 전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힘들어도 그걸 네. 계속 겪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그 전단지로 생기는 그 알량한 돈에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은 거, 팔았죠. 근데 자기 인생을 팔은 거.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 금전 현상도 막 있더라고. 그렇죠. 하지만 전남 끊고 다시 개그를 열심히 했더니 저도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됐는데. 행복을 느꼈는데 그렇죠. 어느 날부터 예전하고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자기 전문업을 더 열심히 더 하다 보면 전문업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골병 들고. 거기에 맞는 네. 사명감으로 딱 하다 보면 근데 그 사명감이라는 네. 걸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이분이 로맨티스트 성향이다 보니까 통념적이고 네. 뻔한 사명감으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찾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진짜 자기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아이디얼리스트적이고 이상적인 사명감을 찾으려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로 상담을 저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조직에서 본인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자기 딴에는 이 조직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자기가 허무해지고 갑자기 몸도 아파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10년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될까요? 옮겨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들고 오시는 분도 있을 때 이분이 마음은 점쟁이한테 온 것 같는데 어쨌든 점쟁이가 해주는 것과 다른 자기 자신을 진짜 파악할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의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상담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상담이 되는 거죠. 완전 탁월한 오늘 괜찮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전에는 안 괜찮았다는 이야기네. 근데 이번 두 개는 시원합니다. 두 개. 3번, 그래요? 4번은. 네. 황 박사님을 진로 박사, 궁합 박사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분들이 참 여러 가지. 저희 얘기하는 동안 또 만 원을 누가 이렇게 후원해 주셨네요. 네. 블랙스타 2님. 아유, 고맙습니다. 아, 훌륭하시네요. 네, 블랙스타. 자,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 추노 잡히지 말고요. 계속 잘 도망다니세요. 카메라 우리 안 끌 거니까 조심해서 얼굴 안 잡히게 잘 나가요. 잡히게 도망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 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 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
51404 황심소입니다.